아, 끝까지 다 하고 싶은데 제가 몇 주간 수업을 해본 결과, 시작한 반이 있긴 있거든? 해본 결과 안 될 것 같아요. 방학 동안 끝까지 하고 싶었거든요? 안 될 것 같아요. 애들이 못 알아들어요. 나는 매주 2개씩 하면 할 수 있거든? 예를 들어 소단원이 지금 여러 개 있고 소단원 2개씩 꼬박꼬박 하면 우리가 거의 한 2달 조금 되는 시간 동안 할 수 있는데 안 돼요. 한 방에 2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최선을 다해본다 정도로. 근데 때려 죽여도 2단원까지는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3단원은 뭐 이렇게 좀 생소한 것만 이렇게 끄집어내갖고 그것만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방학을 마무리를 하고 학기가 시작되면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가서 복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뭐 그때 가서 또 얘기하겠지만 우리 어린이들이 학기가 시작됐을 때 학교 가서 꼭 해줘야 되는 건 항상 말하지만 이번 주에 뭐 했어요? 꼭 하셔야 돼요. 선생님 이번 주에 물리 시간에 뭐 했습니다. 라고 매주 나한테 와서 얘기해줘야 돼요. 왜냐면 아시다시피 요거 한 권을 얼마 동안 공부한다고요? 한 학기. 그지? 그래서 나의 예상은 2가지야. 1번 선생님이 진짜 막 미친 듯이 진도 올라간다. 속도를 막 엄청 빨리빨리 내는 거예요. 아니면 2번 3단원은 포기한다. 뭐 그 중에 무언가 뭐 중간에 막 빼는 단원이 있다던가 뭐 아니면 슬렁슬렁 지나간다던가 뭐 그럴 것 같거든요. 수업 실수가 늘진 않았더라고. 그래서 아무튼 빨리 우리 건드리지 마 뒤에 카메라. 저 어디 앉아요? 여기 앉아 그럼. 예? 여기 앉아. 책상에 거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 바닥에. 이게 뭐지? 오케이? 그래서 뭐 3월달에 학교 갈 때 또 얘기하겠지만 선생님이 뭘 하시는지 꼭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너네를 맡아주시는 물리 선생님이 작년에 뭐 하시던 분인지 좀 알아와요. 그러니까 올해 뭐 하시던 분인지. 올해 너네 물리하던 선생님인지 다른 반 물리하던 선생님인지 2학년 물리하던 선생님인지 알아와야 돼. 아 진짜 내가 대충 알았어. 아 너네 이번에 물리 문제 나온 거 보정말 기절하는 줄 알았다. 근데 그걸 틀렸더라. 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100점이 되게 또 많이 나왔다며. 그치 슬프게 또 33명. 그래서 내가 이번 1년을 겪으면서 느낀 건데 문제를 푸는 걸 연습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한데 너네는 진짜 개념 정리 잘해야 돼. 기본 개념을 물어보는데 다르게 물어보니까 틀리더라. 이렇게 물어보는 건 맞는데 이렇게 물어보면 틀리더라고. 그래서 개념 정리를 잘 해야 됩니다. 자 어쨌거나 그래서 오늘은 힘과 에너지라는 단원의 평형과 안정성을 할 건데요. 그거 하기에 앞서 물리를 시작하셨으니까 물리 시간에 등장하는 물리량의 종류부터 배웁니다. 물리량의 종류. 뭐 이거는 뭐 물리 시간뿐 아니라 과학 시간에 하는 거겠죠? 자, 물리량의 종류는 질량, 부피, 길이, 시간, 에너지, 열, 속력, 속도, 가속도 뭐 더럽게 많을 거 아니야? 그지? 근데 그걸 크게 2개로 나눠요. 책에 없어요, 여러분. 그냥 나 쳐다보시면 돼요. 2개로 나눕니다. 스칼라량하고 벡터량으로 나눠요. 스칼라량하고 벡터량으로 나누는데 스칼라량은 어떤 애들을 말하는 거냐? 이 값들은 그냥 크기만 생각하면 돼. 방향을 굳이 내가 질량이 오른쪽으로 10km네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죠? 길이가 오른쪽으로 10m네 이런 얘기 안 해요. 그냥 길이는 몇 미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그지? 그래서 방향을 고려할 필요 없는 애들을 스칼라량이라고 합니다. 근데 방향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 시간은 방향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죠. 흐르고 있는 거잖아요. 어느 한 방향으로. 내가 그걸 굳이 어느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라고 표현할 필요는 없는 거지. 왜? 우리 모두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거니까. 그죠? 그런 것들은 스칼라량이라고 해요. 스칼라량에 누가 있냐? 지금 얘기한 질량이나 부피나 시간이나 밀도, 열, 에너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
이 이제 역학적 에너지에서, 역학에서 자주 다루는 애는 누가 나올 거냐면 이동거리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속력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저 뒤에 가면 운동 에너지, 뭐 중력 포텐셜 에너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에너지가 나올 겁니다. 이러한 애들은 다 크기만 표현을 하면 되는. 그래서 만약에 이동거리 앞에 부호가 붙었다. 더하기 10m 뭐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그 더하기는 방향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더하기 빼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연산하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 벡터량은 뭐가 중요하냐? 크기도 중요한데 방향도 중요한 친구들이에요. 대표적으로 뭐가 많이 나올 거냐? 힘이 나올 겁니다. 힘. 모든 종류의 힘. 중력, 만류인력, 탄성력, 전기력, 자기력, 수직항력 어쩌고 저쩌고 모든 종류의 힘들은 뭐가 중요해요? 방향이 중요해요. 왜냐면 방향이 어느 방향으로 작용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전혀 달라질 거니까. 그죠? 그래서 힘은 항상 뭐를 같이 얘기해줘야 돼? 어느 방향으로 어느 정도 크기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라고 꼭 말해줘야 돼. 그리고 이제 역학 파트에서 많이 나오는 친구들은 변위, 속도, 가속도, 뭐 이 정도만 할까요? 뭐 이런 애들이 이제 뭐로 될 거예요? 벡터량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통합과학 시간에 배운 걸로는 운동량, 충격량, 그죠? 요런 애들이 뭐에 들어가는 거야? 방향이 중요한 애들이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가 이 벡터량으로 표시한 애들은 꼭 앞에다가 방향을 말해줘야 돼.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북서쪽으로 이렇게 써줘야 돼. 근데 그거를 계속 한글로 쓰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무엇으로 방향을 나타냅니다? 부호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속도 앞에 부호가 붙었다. 마이너스 10m/s의 속도로 달리고 있어. 그럼 그 마이너스는 빼기가 아니야. 뭘 말하는 거야? 방향을 말하는 거야. 근데 그게 왼쪽일 수도 있고 오른쪽일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이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이 정하기 나름이고 계산하는 사람이 정하기 나름인데 중요한 건 플러스 마이너스가 크기를 말하는,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를 말하는 게 아니구나. 방향을 표현하는 거구나. 그럼 이 문제에서는 플러스는 오른쪽을 표현하고 있네. 그럼 마이너스는 왼쪽을 말하고 있는 거구나를 내가 문제를 읽고 판단해야 돼.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뭔가를 물어보겠죠. 이렇게 다양한 물리량들이 앞으로 진행할 이 교과에 계속 등장할 거고, 특히나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쓴 애들은 정의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는 애들이에요. 정확히. 그래서 차근차근 해 나갈 거니까 그때그때 같이 해주시면 되고, 오늘은 이제 이 중에 누구에게 집중합니다. 힘에 집중하겠습니다. 힘. 자, 힘이 뭐예요? 힘이 뭐야, 힘? 파워. 응? 그니까 파워하고 포스가 있는데, 그지? 파워는 P고 포스는 F잖아. 근데 우리가 힘을 F로 쓰거든? 그죠? 파워는 뒤에 가면 나중에 너네가 너네 옛날에 혹시 일률이라는 거 배웠던 거 기억나요? 안 나나? 그러면 전력 배웠던 거 기억나요? 전력? 전력이 뭐였죠? 전기 에너지를 공급했을 때 그걸로 어느 정도로 얘가 일할 수 있냐 를 흔히 우리 전력이라고 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얘가 노트북이 열심히 빛을 내고 있는데, 그럼 얘한테 내가 전기 에너지를 주면 이 노트북은 그 전기 에너지를 받아서 빛을 내는 데 있어서는 어느 정도 빛을 낼 수 있냐, 그걸 표현하는 걸 우리가 흔히 전력, 소비 전력이라 하거든. 그래서 어느 정도 일을 할 수 있는가를 일률이라고 하고 전력이라고 하는데, 요게 대부분 그렇게 표시돼요. P로. 근데 여기 힘은 뭘로 표시할 거예요? F로 표시할 거예요. 자, 힘은 정의를 뭐라고 하냐면, 힘을 받는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것.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이 되는 것을 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분필을 들고 있다가 똑 부르는 모양이 변했잖아? 내가 힘을 가한 거지. 그지? 종이를 찢었잖아? 힘을 가한 거지. 그죠? 그런데
대부분 이제 우리가 진행을 하시다 보면 물체의 모양에 대한 변화는 잘 나오지 않아요. 대부분 뭐가 나올 거예요? 운동 상태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예요. 빨라졌나? 느려졌나? 방향이 바뀌었나? 그죠? 그래서 운동 상태는 빠르기, 물체가 어느 정도의 빠르기로 달리고 있는가, 물체가 운동하는 방향이 어떠한가를 운동 상태라고 하고, 다시 말하면 물체가 힘을 받으면 뭐가 변한다? 빠르기가 변하든가 방향이 변하든가 뭐라도 변해야지. 아무것도 안 변한다? 그 힘이 작용 안 한 거예요. 그죠? 힘의 정의 자체가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거라며. 그럼 힘을 받았으면 변해야지. 힘을 안 받았으면 안 변하면 되고. 그죠? 자, 힘은 이런 건데 이 힘을 눈에 보이나? 지금 선생님은 누구에 의해 당겨지고 있을까요? 지구에 의해. 지구가 나를 당기는 힘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힘은 눈에 안 보여. 그래서 어떻게 해? 그려야지. 그지? 어떻게? 화살표로 그려요. 화살표로 그려요. 힘을. 네. 자, 화살표가 시작하는 지점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아, 또 안 배운 척 하네 또. 중학교 때 나오는 거야. 힘의 3요소 이래갖고 나오는 거. 힘의 3요소. 그래요? 네. 우리는 중학교를 나온 적이 없습니다. 자, 작용점이라고 그래요. 작용점. 그래서 이 힘이 어디에 작용하는가. 자, 봐봐. 지구가 선생님을 당기는 힘이 있어요. 그죠? 자, 지구가 선생님을 당기는 힘은 누구에게 작용하는 힘이에요? 나에게. 그럼 작용점이 어디 있는 거야? 선생님한테 있는 거야. 자, 이걸로 하면 안 돼. 아까부터 계속 커피를 쏟고 있어, 이거 하다가. 자, 지금 이 손소독제가 여기 놓여져 있습니다. 그럼 지구가 손소독제를 당기겠죠? 그죠? 그럼 그 힘은 작용점이 어디 있다고? 소독제한테 있다고. 그죠? 자, 책상 면이 이 손소독제랑 이렇게 지금 접하고 있잖아요? 그럼 아마 손소독제가 책상 면을 누를 거예요. 그죠? 그럼 손소독제가 책상 면을 누르는 힘은 작용점이 어디 있어요? 자, 다시 들어봐. 손소독제가 책상 면을 누르는 힘. 책상 면에 있지. 얘가 얘를 누르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말로 풀었을 때 목적어에 뭐가 있는 거예요? 작용점이 있는 거예요. 말로 풀었을 때. 그러니까 무슨 힘이든지 말로 푸는 게 되게 중요해. 내가 얘를 이렇게 들고 있어. 네? 그럼 선생님 손이 소독제를 들고 있잖아? 그러면 손이 소독제에게 가하는 힘은, 손이 소독제에게 가하는 힘은 작용점이 어디 있어요? 손이 소독제에게 가하는 힘은 작용점이 어디 있어요? 소독제한테 있죠. 그죠? 근데 우리 뭐 작용 반작용의 법칙 배우셨습니까? 이제 내가 이렇게 들고 있으면 선생님이 얘를 드는 만큼 얘도 나를 땡기나요? 잠깐만요. 뭐지? 왜지? 늦었어요. 아, 야, 너 여기야? 네. 큰일 났는데 여기? 잠깐만. 그러네? 앉으세요. 어쩔 수 없어요. 너 여기야. 네. 아, 다 이거 하고 뽑아줄게요. 큰일 났는데 우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이야. 때려 죽여도 여기서 못해. 저리로 가야 돼. 다음 주에는 다른 방에서 합시다. 어쩔 수 없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너 때문이잖아. 너 때문이라고. 네가 나한테 한시 온다고 그랬잖아. 예? 그냥 8시에 썼는데요? 아니거든. 나한테 그 선생님 그 왜 그 종이 쪽지 주고 이렇게 체크하라 그랬잖아. 거기다가 얘 1시에 체크했어. 그래갖고 1시인 줄 알고. 8시라고 했나? 6시. 얘는 6시에 했어, 임마. 네가 1시에 했지, 임마. 그래서 내가 열심히 아까 주한이를 기다렸거든.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저 그래서 민찬이한테 물어봤지. 너 왜 안 오냐고. 그랬더니 아니래, 얘 6시래. 6시 맞췄어요. 큰일 났는데? 진짜 야 6시에 체크했어요. 저 1시간 쓰고 있어요. 큰일 났는데? 수학 선생님 교실을 뺏어야 되네. 아, 끊겼잖아. 아, 다시 못하는데. 진짜. 몰라, 그냥 해.
듣는 애들이 알아서 듣겠지, 그지? 우리는 우리 거 하면 되니까. 어디까지 했냐? 그래, 이거까지 하다 말았어. 큰일 났네, 진짜, 여러분. 어디로 가지? 지금 가요? 못 가. 아직 오늘은 안 가도 되죠. 오늘은 어쨌거나 다 앉았잖아요, 그죠? 한 명이 오늘 다른 교실에 왔었어요. 오늘만. 다음 주부터는 여기 와야 되는데, 앉을 데가 없네. 원래 8명을 안 채워. 내 교실은 7명이 정원인 반이란 말이야. 그래서 원래 8명을 안 채우는데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됐다. 야. 괜찮아요. 그죠? 그래, 인원이 많은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이것도 너무 적으면 막 우리 둘이 신나가지고 계속 헛소리하고 막 이런단 말이야. 인원이 많은 게 나을 수도 있어. 어디까지 했니? 자, 아무튼 그래서 그렇대. 자, 뭐 중요하다고? 작용점이 어딘지 되게 잘 찾아야 돼. 네. 자, 선생님이 얘를 더러우니까. 자, 닫어. 이렇게 걸쳐 이렇게 받치고 있어. 그러면 선생님 손이 얘를 받치는 힘은 작용점이 어딨어? 요 케이스에 있죠? 그죠? 그러면 컵이 케이스를 어떻게 해주고 있어요? 여전히? 받치고 있잖아요. 맞아? 자, 지금 요 상태에서 이 케이스에 작용하는 힘들 중에 연직 위로 작용하는 힘만 불러봐. 아이! 자. 그죠? 팜플렛에 작용하는 힘 중에 연직 위로 작용하는 힘 불러봐요. 쌤이 받치고 있는 거. 그치? 내가 손으로 받치고 있는 거. 하나 더. 컵이 받치고 있는 거. 그죠? 이거 둘 다 이렇게 작용하는 힘이야. 그지? 그러면 연직 아래로 작용하는 힘은 뭐가 있어요? 제가 누르는 거. 누가? 아니, 내가 말하는 거 이 판자에게 작용하는 힘 중에 중력. 지구가 판자를 당기는 힘. 그죠? 그럼 지금 이 판자에는 몇 개의 힘이 작용하는 중이에요? 3개. 그 3개가 아마 평형을 이루고 있는 걸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무슨 상태야? 정지 상태지. 그지? 그러니까 문제에 뭔가 그림이 나오면 뭐가 되게 중요한 거. 지금 이 상황에서 어디에 힘이 작용하고 있네. 그 힘을 화살표로 그리는 걸 잘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화살표를 못 그리면 아예 문제를 접근을 못해. 풀이 과정을 아예 시도도 못하니까 화살표를 어떻게 그려야 하지, 어디다 그려야 하지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하셔야 되는 거고, 그 화살표를 그릴 때 1번으로 중요한 게 뭐라고? 작용점을 잘 찍어야지. 그지? 아니, 컵에게 작용하는 힘인데 작용점을 책상에다 찍어놓고 하면 되겠냐? 안 되겠잖아. 그지? 그러니까 시작점을, 작용점을 어디로 두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자, 어쨌거나 그러고 길이는 힘의 크기를 나타내고요. 화살표가 가리키는 게 힘의 방향을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힘을 화살표로 내가 잘 그려야 한다 해주시고, 자, 그러면 힘이 작용을 하면 물체의 운동 상태가 변한다던데 어떻게 되나 봅시다. 물체가 이렇게 있어요. 물체 여긴 그릴 필요가 없겠다. 자, 물체가 받은 힘이 만약에 0이면, 물체가 받은 힘이 0이다. 그지? 그러면 이거부터 할까? 자, 이 물체에게 힘이 작용을 하고 있는데, 굳이 그릴 필요 없을 것 같아. 힘이 작용하고 있는데, 여보세요? 네. 자, 이렇게 오른쪽으로 5N이 작용을 하고 있대요. 근데 같은 방향으로 하나 더 있어. 그러면 우리가 흔히 뭐라 그래? 합력을 구해라 이런단 말이야. 그지? 또는 알짜 힘을 구해라 이런단 말이에요. 자, 합력, 알짜 힘이 뭐예요? 합력이 뭐야, 이 상황에서? 어느 쪽으로? 오른쪽으로 10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면 오른쪽으로 내 10을 그려볼게. 자, 10을 그렸다 치자. 그러면 합력은 뭘 말하는 거냐면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들을 다 더해가지고 한 개로 만들었을 때를 합력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5N으로 2줄로 당기는 거나 노란 줄 한 줄로 당기는 거나 효과가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걸 합력이라고 해요. 그러면 같은 방향일 때는 어떻게 하면 되고 더하면 되고, 반대 방향일 때는 어떻게 하면 돼? 빼면 되지 뭐. 그지? 그지? 그래서 합력이 그런 거야. 합력은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다 뭐 해본 거? 합해놓은 거. 이제 하나의 물체에 작용하는 힘들을 다 합성을 했을 때 만든 단 하나의 힘을 뭐라고 합니다? 합력 또는 알짜 힘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알짜 힘이
0이래. 물체에 작용한 알자 힘을 다 합쳐봐.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다 합쳐봤더니 0이 됐대. 그럼 결국 그 물체는 힘을 받은 거가 되는 거야? 안 받은 거가 되는 거야? 안 받은 거가 되는 거거든요. 자, 힘을 안 받았습니다. 또 배운 척 합시다. 우리 배웠어. 힘을 안 받았어. 관성에 의해서 물체는 자신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라고 배웠어. 힘을 안 받았으니까. 그러면 나 정지에 있었어. 힘을 안 줬어. 계속 뭐 하고 있어야 돼? 정지. 아니면 운동을 하는 중이었어. 힘을 안 받았어. 그럼 어떻게 운동해야 돼? 빨라져야 돼? 느려져야 돼? 둘 다 하면 안 돼요. 그죠? 방향 바꿔야 돼요? 안 바꿔야 돼요? 안 바꿔야 돼요. 우리 이거 무슨 운동이라 그래? 기억나나? 그렇지.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반대로 다시 말하면 어떤 물체가 정지해 있다. 그러면 얘가 받고 있는 모든 힘의 합이 얼마다? 나 누구랑 얘기하니 얘들아? 자, 얘가 정지해 있어. 그럼 얘가 받는 모든 힘의 합이 얼마다? 0이야 0. 그지? 0이야. 얘가 아마 지구가 당기는 힘이랑 책상이 받치는 힘이 합쳐져서 0이 되는 덕분에 얘가 지금 가만히 계신 거예요. 근데 책상이 안 받쳐주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치, 이제 중력밖에 없으니까 떨어지는 거야. 그지? 그럼 이건 알짜임이 0인 거야, 아닌 거야? 아니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알짜임이 0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 뭐라도 변해야지. 떨어지든가 빨라지든가 느려지든가 방향을 바꾸든가 뭐라도 해야 돼. 자, 그럼 조건을 바꿨습니다. 물체가 운동을 하고 있는데 힘을 줄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그 힘을 운동 방향과 나란하게 주었어요. 나란. 같은 방향이거나 반대 방향이거나. 같아도 되고 반대도 되는데 어쨌거나 나란하게만 주면 돼. 그리고 힘의 크기를 일정하게 줬다. 예를 들어. 그러면 생각해봐요.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힘을 줬어요. 어떻게 돼요? 빨라져야지. 반대로 힘을 주면 느려져야지. 방향 변하나? 안 변하지. 자, 연직 위로 내 케이스가 자꾸 연직 위로 던질 게 너무 없어. 연직 위로 던져요. 그럼 내가 손을 탁 놓으면 놓음과 동시에 얘는 어떤 속도를 가지고 올라간단 말이야. 근데 힘을 어디로 받아? 아래로 받잖아? 그지? 그러니까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뭐예요? 반대죠. 이 속력이 느려져요. 그러시다가 멈췄다 다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묻는 건 힘을 받은 그 순간 바로 방향이 변합니까? 아니요. 반드시 느려지다가 멈췄다가 떨어져야 돼요. 그죠? 반드시 느려지다가 멈췄다 떨어져야 돼. 자, 내가 여기서 공을 이렇게 던졌어. 그럼 저기서 맞아서 튕겨 나오겠지? 그지? 그럼 공이 막 가다가 얘랑 부딪히는 과정에서 힘을 어디로 받아? 운동 방향과 반대로 받잖아. 그지? 그러면 이들이 선생님 바로 튀어나왔잖아요. 할 수 있지. 근데 그 장면을 초고속 카메라로 찍어봐. 그럼 얘가 실은 쭉 가다 충돌하는 동안 멈췄다가 나오는 거야. 충돌하는 동안 결국 멈췄다가 다시 나오는 거라고. 충돌하는 동안 힘을 받아갖고 속력이 줄다가 멈췄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뭐 하는 겁니다? 나란하게 힘이 작용하면 방향은 우선 안 변하는 거예요. 빠르기만 뭐 늘어나든가 줄어들든가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렇게 얘기해. 자, 빠르기는 어떻게 됩니까? 운동 방향은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쓴단 말이야.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나란하면 빠르기는 변해요. 빨라지든가 느려지든가 합니다. 그런데 운동 방향은 변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러한 운동의 예로 대표적으로 이거 뭐가 많이 나오는 거야? 자유 낙하 운동. 빗면을 내려오는 공, 올라가는 공, 연직 위로 던진 공, 연직 아래로 던진 공, 뭐 이런 게 나오는 거야. 그걸 다 우리 뭐라 그래? 등가속도 운동이라 그래. 그죠?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주무시는데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수직해요. 수직. 저렇게 수직한 방향으로 힘을 계속 주라. 한 번 주고 말면 안 되고 수직한 방향으로 힘을 계속 줘. 그러면 얘가 그리고 그 힘의 크기가 일정하다고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 얘가 이 힘의 방향이 이렇게 작용하면 살짝 꺾이고 또 작용해서 얘가 무슨 운동을 합니다? 원운동을 합니다. 원운동. 그래서 이런 운동을 등속 원운동이라고 하는데 인공위성, 달, 회전목마, 대관람차 이런 거야. 그지?
등속 원운동을 하는데 잘 봐. 빠르기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등속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빠르기는 변하지. 회전목마가 빠르기가 변해? 멈출 때 말고 도는 동안. 대관람차가 중간에 쓰냐? 계속 돌고 있잖아. 도는 거 내가 얼른 타는 거야. 멈춘 다음에 타는 거 아니고, 그지? 계속 돌고 있어요. 대신 곡선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운동 방향은 매 순간 변하는 중이에요. 주무신다니까 이분? 운동 방향은 매 순간 지금 되게 딱 주무시는 자세 아니야? 매 순간 변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수직하며 빠르기는 안 변하고 방향만 변하는 운동을 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럼 하나 더.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비스듬해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이제 예상하기로 어떻게 될까요? O, X, X, O 했네. 이제 뭐 남았어? X, X 아니면 O, O잖아. X, X는 이상하지 않냐? 빠르기도 안 변하고 방향도 안 변하는데 그럼 이거 아니야 그건? 그지? O, O지. 빠르기도 변하고 방향도 변합니다. 이러한 운동에는 뭐가 있어요? 포물선 운동이 있어요. 포물선 운동 너네 통합과학 시간에 배운 거 수평으로 던지고 이거 있잖아 이거 배웠잖아 이거 그지? 이렇게 던지면 이렇게 톡 떨어진다며 그지? 이게 포물선 운동이지. 수평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 빨라지잖아요 떨어지면서. 그리고 곡선 운동이잖아. 그럼 방향 변하는 거지. 그래서 포물선 운동이나 진자 운동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 묶은 이 모든 친구들은요. 결국 공통점이 뭐예요? 어떤 식으로든 힘을 받았어요. 힘이 0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운동을 통틀어서 다 뭐라고 부르냐? 가속도 운동이라고 합니다. 어린이야! 일어나. 정신 차려. 자, 미리 얘기하면 한 번 놓치면 못 따라와요, 여러분. 자, 오늘 하는 거랑 다음 주에 하는 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는 걸 못 따라가면 이건 다시는 안 나와요. 그죠? 정신 차리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힘이 물체 운동 상태를 이렇게 변하게 하는구나. 그런데 이러한 힘도 종류가 있어요.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를 뭐라 해요? 물체, 이 지금 손 소독제가 지구에 의해 당겨지고 있을 거 아니야. 그지?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를 뭐라 합니까? 무게. 그치. 질문! 무게 어떻게 구해? 나의 무게는 어떻게 구하나요?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 상수. 그지?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 상수. 근데 우리가 그게 무게를 넌 몇 킬로냐? 근데 저는 질량 곱하기 9.8 해갖고 얘기 안 하잖아. 그지? 왜? 우리 모두 9.8을 곱할 거니까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지구에서는. 근데 자, 문제를 계산해야 할 때는 무게를 가지고 뭘 하라고 했는데 질량을 내비두고 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이 막대의 무게가 어쩌고 저쩌고 했으면 이 30kg 짜리인데 무게 가지고 뭘 해야 되면 꼭 중력가속도 상수를 곱한 다음에 무슨 짓거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뭐 있지 또? 자기력, 전기력 뭐 이런 거 있죠? 자기력이 뭐야? 자기력. 자석과 자석 사이에서 작용하는 힘. 전기력은 뭐야? 전기력이 뭐야? 전기력이 뭐야? 전기 말고 저기 전류 흐르는 거 말고 전기력 뭐예요? 이거 전기력 아니야? 화철 전기, 정전기가 전기력이잖아. 그거 왜 생기는 거예요? 머리카락이 뭐해서? 전하를 띠게 돼서. 내가 이걸 막 비비면 얘네들이 같은 전하를 띄어. 그지? 그래서 서로를 밀어내는 힘이 작용하면 뭐를 일으키게 되는 거지. 그죠? 전기력은 전하를 띠는 입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에요. 전하를 띠는 입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 얘네 둘은 공통점이 있어요. 떨어져 있어도 작용합니다. 자석이 떨어져 있어도 작용하잖아요. 그죠? 떨어져 있어도 작용하고요. 대신 두 개가 가까우면 힘이 세요. 가까우면 힘이 세고. 그 다음에 N극이야. 밀어내 끌어당겨. N극이야. 밀어내 끌어당겨.
밀어내야지. 그지? N극, S극이야. 어떻게 돼야 돼? 끌어당겨야지. 뭔 얘기냐? 자, 플러스야. 어떻게 돼야 돼? 밀어내야지. 플러스, 마이너스야. 어떻게 돼야 돼? 끌어당겨야지. 뭔 말이에요? 끌어당기는 힘과 밀어내는 힘 두 가지가 있어요. 그죠? 자기력, 전기력은요, 인력과 청력이 있는 힘이에요. 대신 접촉하지 않아도 작용하는 힘입니다. 붙어 있을 필요는 없어요. 떨어져 있어도 작용하고, 거리가 멀면 약해지고, 거리가 가까우면 세지는데, 어떤 특징이 있다? 인력이고, 청력이고, 두 가지 힘이 있다. 자, 그럼 좀 다른 놈. 마찰력. 마찰력은 뭐야? 마찰력은, 자, 물체가 운동하는 걸 도와줘요, 방해해요? 방해하는 거.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마찰력은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는 힘. 그런데 마찰력은 그러면 접촉하지 않아도 생기나요? 안 생겨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맨날 문제 일단 뭐 공기 저항이 없어요. 이런 얘기 하잖아. 그지? 공기가 없어야 접촉을 안 하지. 그래야 마찰력이 안 생기는 건데, 실제로는 공기가 항상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얘기할 때는 마찰이 없는 상황이 없어. 일부러 그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근데 이제 문제가 나올 때는 그런 게 없습니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마찰력을 줄이기 위해서, 없애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수직항력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예요? 수직항력 뭐예요? 수직항력. 아니냐? 자, 면 위에 놓여진 물체를 뭐 하는 힘? 받치는 힘. 아니, 받치는 힘.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책상면이 손소독제를 뭐 해줄 거 받치고 있잖아? 받치는 힘을 뭐라고 해? 수직항력이라고 그래요. 자, 지금 이 비스듬하게 놓여 있더라도, 그죠? 얘가 책을 뭐 할까요? 받치고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받치고 있는 중, 수직하게 받치고 있는 중이야. 이것도 수직항력. 선생님이 칠판 지우개를 얘를, 아씨, 너무 더러운데? 이렇게 들고, 내가 얘를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대고 이렇게 눌렀어. 그러면 칠판 면이 지우개를 뭐 합니다? 받칩니다. 수직항력이 있는 거예요. 내가 손을 떼면 수직항력이 사라지는 거고. 근데 어쨌거나 수직항력이라는 건 접촉해 있어야 생기는 힘이에요. 면이랑 맞닿고 있어야 생기는 힘이지, 공중에 떠 있으면 수직항력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깁니다. 그죠? 수직항력은 그런 거야. 어떤 면이 물체를 떠받치는 힘. 자, 또 뭐 있지? 하고 싶은 얘기가, 그래. 단성력. 단성력 하면 생각나는 게 누구예요? 용수철이에요, 용수철. 용수철이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어. 얘가 이게 원래 길이야. 근데 내가 얘를 이렇게 잡아 끌었어, 이렇게. 그죠? 그럼 탄성력은, 이 용수철의 탄성력은 어느 방향으로 생겨요? 아래로. 탄성력은 원래 자기 모양이 있는데 외부에서 뭔가 해갖고 변형이 됐어. 늘어날 수도 있고 압축이 될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변형이 되면 원래 자기 모양으로 되돌아가려는 힘을 탄성력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얘를 잡아 늘렸잖아? 그럼 탄성력은 어느 방향으로 생기는 거야? 원래로 되돌아가려는 방향으로 생기는 거예요. 내가 얘를 이렇게 밑으로 누르잖아? 그럼 찌그러졌잖아요. 그럼 원래로 되돌아가는 방향으로 생기는 게 탄성력이에요. 그러니까 탄성력은 변형이 되어야 생기는 힘이야. 용수철을 늘리지 않으면 안 생기는 힘이에요. 변형이 되어야 되는 생기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탄성력은 접촉해야 돼, 안 해야 돼? 접촉을 해야만 생기는 힘이에요. 그렇잖아요. 모양이 변하려면 접촉을 해야지. 자, 또 있어요. 실의 장력. 실의 장력은 뭐 실에다 뭘 매달았다. 그러면 실에도 물체를 매달아 놓으면 실에 힘이 걸릴 거 아니야. 그죠? 그걸 실의 장력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문제가 이렇게 있는데 실이 존재한다. 그럼 이 실에는 반드시 힘이 걸리겠구나. 어떤 힘이 걸릴까? 뭐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지우개가 마음에 안 드네. 안 돼, 아니야. 안 돼. 너 물을 마시든가 세수를 하든가. 나 칠판 반밖에 안 썼어. 이 칠판을 오늘 2번을 가득히 써야지 수업이 끝나요, 여러분. 정신 차려요. 내가 처음 시작할 때 얘기했죠. 이렇게 해도 하나씩밖에 못해요. 오늘 쉬는 시간에 있을까요? 있어야 하나요? 제가 오늘까지 지금 물리 수업을 4번째 진행 중인데
아무도 못 쉬었어요. 빨리 뭐 물을 마시고 오든가 정신을 차리고 와 빨리. 안 돼, 안 돼. 아직 나 시작한 지 40분도 안 됐잖아. 솔직히 처음 시작할 때 뭐 떠들고 어쩌고 저쩌고 하느라 정식으로 이거 얘기한 지 몇 분 안 됐는데 정신 차려 빨리. 하고 싶은 거 다 해야 끝내줄 거야. 하고 싶은 말 다 해야 끝내줄 거야. 다 못하면 못 끝내. 아무도 집에 못 가. 자, 자, 힘이 종류가 이렇게 많은데 오늘 새로 나오는 힘이 계세요. 오늘 새로 나오는 힘이 돌림 힘이라는 친구입니다. 오늘 새로 나오는 친구가 돌림에 여기 나오는 힘들은 이제 하던 거고, 그지? 오늘 새 힘이 나오는 거야. 돌림 힘이에요. 돌림 말 그대로 내가 힘을 줬더니 뭐가 돌아가더라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방금 저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그죠? 문을 열었더니 어떻게 내가 밀었더니 제가 어떻게 돌아갔잖아, 그지? 이런 거 돌림 힘이라 하는 거야. 돌림 힘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돌림 힘이라는 게 만들어지려면 반드시 회전축이 있어야 돼요. 회전축. 그래서 회전축이 있고 그 회전축으로부터 우리가 흔히 회전팔이라고 표현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회전팔. 그리고 그 회전팔에 어느 부위든지 상관이 없는데 회전팔에 힘을 가하는 거야. 외부에서 힘을 가한 겁니다. 외부에서. 그랬을 때 내가 힘을 이렇게 가하면 축이 여기 있으니까 얘가 어느 방향으로 돌아가려고 하겠어요? 이렇게 돌겠죠, 아마? 시계 방향입니까? 반시계 방향입니까? 시계 방향이죠. 그럼 내가 얘를 힘을 이렇게 주면 얘가 이렇게 돌겠죠? 시계 방향이에요? 반시계 방향이에요? 네, 반시계 방향이잖아요. 즉 돌림힘은 시계 아니면 반시계 두 가지의 방향이 있는 겁니다. 방향이 있는 물리량이네요. 그죠? 스칼라예요? 벡터예요? 벡터지. 방향이 있으니까. 그잖아. 방향을 얘기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시계 방향으로 굴러갈지 반시계 방향 되게 중요한 거잖아. 그지? 야 지금 얘가 시계 방향으로 굴러갈 때 반시계 방향으로 굴러갈 때 왜 중요해? 그렇지. 열리고 닫히고 정반대인데 결과물이 정반대야. 그러니까 시계인지 반시계인지 꼭 얘기해 줘야 돼요. 항상. 자, 그래서 돌림힘의 크기를 나타낼 때는 T라고 쓰는데요. 제가 뭐 어떤 책은 토크라 그러고 어떤 책은 타우라 그러고 뭐 말이 많은데 우린 그냥 돌림힘 하겠습니다. 정확히는 토크가 맞아요. 자, 돌림힘은 어떠한 물리량에 의해 결정되냐. 힘의 크기가. 자, 내가 작용한 힘 곱하기 팔 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팔 길이. 팔 길이는 어딜 말하는 거냐? 내가 힘을 작용한 작용점에서부터 회전축까지의 거리를 팔 길이라고 해요. 자, 거리를 팔 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잘 보시면요. 지금 내가 가한 힘이요. 이 팔 길이를 연장한 선과 힘이 수직하게 작용하고 있어요. 수직하게. 그죠? 수직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내가 힘을 이렇게 주면 어떻게 되나 볼까? 힘을 이렇게 주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문을 여는데 내가 지금 손잡이를 들고 이렇게 수직으로 안 밀고 삐딱하게 힘으로 당겼어. 쟤 열려 안 열려? 삐딱하면 안 열려? 내가 힘을 이렇게 주면 수직으로 준 거고 내가 이렇게 힘을 이렇게 주면 삐딱하게 준 거야. 열려 안 열려? 열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삐딱하게 줘도 열리긴 열려. 근데 아까보다 힘드네. 손이 아프네. 자, 수직으로 하는 것보다 힘들어. 왜? 자, 이 힘이요. 이렇게 비스듬하게 되면 팔 길이를 연장한 선하고 얘가 각도가 생기거든. 그지? 그러면 너네 혹시 벡터 분해 해본 적 있어요? 벡터 분해? 안 해봤어? 예를 들면 여기 이렇게 있는데 요 크기를 X방향 성분 벡터하고 Y방향 성분 벡터로 분해해봐라 뭐 이런 거 한 적 없어요? 없어요? 그럼 그냥 한번 해볼까요? 삼각함수는 했나요? 내가 피타고라스 정도는 알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이제 얘를 이렇게 하면 얘가 직각삼각형을 만드는 거야, 일부러.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 여기 길이가 L이면 그지? 그러면 여기는 얼마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냐면 빗변하고 아랫변 관계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는 L 코사인 세타라고 말해요. 그리고 여기는 L 사인 세타라고 말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요 L 값하고 얘네들의 관계가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야.
근데 이 상황에다가 이제 접목을 시키면 지금 이 F라는 값이 길이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길이. 힘의 크기. 그지? 그러고 나서 내가 얘를 연직 방향하고 수평 방향으로 이렇게 벡터 분해를 하면 여기는 코사인 세타고요. 여기는 사인 세타잖아요. 그죠? 근데 돌림 힘은 이 힘에 의해서는 안 만들어져요. 팔 길이랑 나란하게 힘을 줘봐야 돌림 힘은 안 생겨요. 어떻게 해야 돼? 팔 길이와 수직한 방향으로 힘을 줘야 돌림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 힘 중에 요 성분만 돌림 힘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자르면 F 사인 세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 상황에서 만약에 돌림 힘을 구하라고 하면 팔 길이가 여전히 R이라고 하면 돌림 힘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토크 F 사인 세타 곱하기 R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다 그냥 집어넣을게. 이 상황을 여기다 하면 여기는 세타가 90인 거잖아, 결국. 그지? 사인, 이 각도가 90도인 거잖아요. 사인 90이 얼마예요, 여러분? 아, 이것도 안 해? 사인 90이 1이야, 1. 그래서 내가 이 사인 값이 1이니까 여기다 안 쓴 거야. 수식할 때는. 근데 얘는 이제 각도가 있으니까 여기다 써야겠지? 그지? 그래서 그러면 F 사인 세타는 F보다 커요, 작아요? 이게 참고로 여기가 30이잖아? 그럼 사인 32분의 1이야. 사인 값은 90도일 때가 최대야, 얘들아. 그럼 다른 각도면 사인 값이 줄어든다는 얘기니까 F보다 감소해요. 그래서 돌림 힘을 만들 때는 어떻게 힘을 주는 게 제일 크게 만들 수 있는 거야? 팔하고 수직한 방향으로 힘을 주는 게 돌림 힘을 제일 크게 만들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비스듬하게 주면 돌림 힘이 좀 줄어요. 똑같은 크기의 힘을 줘도. 만약에 내가 팔하고 나란한 방향으로 힘을 줬다. 이거는 세타가 얼마인 거야, 이거는? 이건 세타가 얼마인 거예요? 팔하고 나란하게 힘을 줬으면? 0인 거예요. 사인 0은 0이야, 얘들아. 사인 값이 0이 돼서 이건 돌림 힘이 생긴다, 안 생긴다? 아예 안 생긴다. 이건 돌림 힘이 아예 안 생긴다. 자, 야, 회전, 저 문을 여는데 내가 같은 방향으로 당기면 제가 열리겠어? 아니야지. 그지?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돌림 힘은 요식만 이제 말하면 되긴 하는데 어쨌거나 돌림 힘은 힘과 팔 길이의 각도가 그지? 힘이 가해지는 각도하고 팔 길이가 만들어내는 각이 90도일 때 돌림 힘이 최대로 만들어지고 이렇게 비스듬하면 돌림 힘이 약해지고요. 나란하면 돌림 힘이 안 생겨요. 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자, 이러한 돌림 힘으로 만든 도구들이 몇 가지 있어요. 도구. 돌림 힘을 이용하여 만든 도구. 저런 거. 그지? 근데 너네 잘 생각해보면 저런 이렇게 돌아가는 문을 손잡이를 달잖아? 손잡이가 문 정 가운데 달린 거 본 적 있어. 그죠? 회전, 이거 문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회전축이야. 근데 손잡이를 여기다 단 거 본 적 있어? 대부분 손잡이를 어디다 달아요? 요 끝에다 달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여기를 밀면 문이 안 열리나? 열릴걸? 그지? 근데 왜 굳이 여기다 손잡이를 달았을까? 여기가 팔 길이가 제일 뭐한 지점이야? 제일 먼 지점이야. 팔 길이가 길어야 적은 힘을 줘도 토크가 크게 생겨가지고 문을 열지. 그죠? 여기다 힘을 주면 팔 길이가 짧아진단 말이야. 그럼 똑같이 문을 열려면 좀 더 시게 밀어야 돼. 이따 저거 나갈 때 저거 갖고 해봐요. 자, 중간에 밀면요. 끝을 미는 것보다 더 센 힘을 주셔야 제가 다쳐요. 그래서 이렇게 이용을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팔 길이를 잘 조절을 하시면 힘의 크기를 좀 줄일 수 있는 거야. 내가 뭘 할 때. 그래서 만든 게 뭐야? 지뢰야, 지뢰. 자, 지뢰는 어떻게 생긴 건지 알죠? 이렇게 해갖고 여기가 받침점이 이렇게 있는데 지렛대를 이렇게 놓고 물체가 이쪽, 너무했나? 물체가 여기 이렇게 올려져 있어. 그지? 계속 차는데? 여기가 축이야. 회전 축. 여기가 길이가 A. 여기가 길이가 B. 내가 지금 이렇게 되려면 힘을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지? 힘을 주고 있는 상태예요. 내가 지렛대를 이걸 눌러가지고 물체를 들어 올렸어. 지금 이미.
그럼 지금 이 상태를 들어 올림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힘이 필요하냐를 얘기를 할 때, 이제는, 그러니까 너네 이거 아는 거예요. 이거 길이 조절하시면 돼요. 그죠? 누가 길면 힘이 작아져? 누가 길면 힘이 작아져요? 아, 그래? 그냥 해, 그럼. 자, 회전축이 여기야. 그럼 이 F가, 이 축을 기준으로 이 F가 만드는 돌림 힘은 시계예요, 반시계예요? 이렇게 돌 거잖아요. 그죠? 시계. 자, 시계 방향으로 F가 돌림 힘을 만들 거예요. 그리고 이 물체가 무게가 있단 말이야, 무게. 그죠? 무게라는 건 이제 연직 아래로 작용하는 힘이니까. 여기다 쓰면 되겠다. 연직 아래로 작용하는 힘이니까. 그지? 그럼 저 무게 때문에 만들어지는 돌림 힘은 축을 기준으로 어느 방향이에요? 반시계잖아요? 그러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물체의 무게 때문에 돌림 힘이 생길 겁니다. 그죠? W라고 쓸까요? 물체의 무게 때문에 돌림이 생길 거야. 그런데 돌아가 안 돌아가 지금? 안 돌아가잖아. 뭔 얘기야? 이게 같다는 얘기야. 이 돌림 힘이 같아서 얘가 지금 안 돌아가는 거야. 그러면 식을 써봅시다. 자, F가 만드는 힘은 힘 곱하기 팔 길이. 맞아요? 무게가 만드는 힘은 힘 곱하기 팔 길이. 맞습니까? 자, 그럼 F는 B분의 A잖아. 그죠? 똑같은 물체를 들 건데 A보다 B가 길면 F가 어떻게 돼? 작아지지. 그지? 그래서 더 적은 힘으로 물체를 들어 올릴 수 있는 거야. 그죠? 자, 하나 더. 축바퀴라는 애가 나와요. 너네 자전거 기어 상상하시면 돼요. 자전거 기어가 축바퀴거든요. 축바퀴가 옆에서 보면 어떻게 생겼냐면 하나의 축에 작은 바퀴를 가진 애하고 큰 지름을 가진 바퀴가 이렇게 두 개가 같이 연결되어 하나의 축으로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고요. 여기 가운데 이건 없어야지 이제. 그치?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 여기에 실이 이렇게 챙챙챙챙챙 여기까지 이렇게 감겨 있는 거야. 실이 이렇게 감겨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나는 들어 올리고 싶은 애를 작은 바퀴 쪽에 달아요. 그리고 내가 힘을 여기서 이렇게 줍니다. 요 장면을 정면에서 본 게 이거예요. 요 장면을 정면에서 본 게 요겁니다. 여기가 축이고, 이 전 가운데 있는 축. 그 다음에 여기가 작은 바퀴의 반지름, 여기가 큰 바퀴의 반지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이쪽에다 물체 매달고 내가 이제 줄을 잡아당기는 거지. 그리고 줄을 쫙 잡은 채로 정지! 야, 지금 우리 모두 다 같이 정지. 자, 그럼 딱 이 상황에서 지금 이 축을 회전축을 기준으로 이 무게가 만드는 돌림 힘은 시계야, 반시계야? 물체의 무게가 이렇게 당겨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렇게 돌아가려 하겠죠? 맞아요? 반시계. 그지? 그러면 아까랑 똑같아. 반시계 방향으로 물체의 무게가 뭘 만들 겁니다? 돌림 힘을 만들 겁니다. 맞습니까? 자, F도 여기 축이 여기야. 축. 회전축이. 내가 이렇게 당기면 이렇게 돌아가려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시계 방향으로 또 F가 토크를 만들죠. 근데 우리 돌아간다고 안 돌아간다고? 안 돌아가 붙잡고 서 있는 거야. 지금 다 같이 정지. 그 얘네들이 같은 거죠. 이것도 써볼까요? 무게, 팔 길이. 맞습니까? 힘, 팔 길이. 그래서 힘은 이렇게 되잖아? 뭐 없네. 아무리 무거운 놈이더라도 이 축바퀴의 반지름 조절 잘 하시면 뭐 할 수 있습니다?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맞아요? 책이 없는데 한 두 개만 더 합니다. 자, 고정도를 해. 고정도를에는 어디다 써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요? 맨날 나오는 예시가 국기, 계양대 맨날 나오는데 안 나오냐? 슬프네. 자, 도르래가 이제 고정되어 있어, 천장에. 그지? 그리고 이쪽에 내가 들어 올리고 싶은 물체를 달아. 그리고 반대쪽에 실이 이렇게 연결되고 여기서 내가 힘을 가할 거거든. 그리고 얘는 회전축이 여기에요. 회전축이 여기야. 그래서 이 도르래 반지름이 A라고 할게요.
그지? 그러면 똑같이 아까처럼. 자, 이 무게가 만드는 돌림 힘은 얼마야? 그렇지, AW. 그지? F가 만드는 돌림 힘은 얼마야? FA. 그지? 그럼 뭐야? 이득이 없는데 전혀? 그죠? 힘의 크기에 이득이 없어요. 얘가 100N짜리면 100N으로 당겨야 올라가는 거야. 그지? 근데 왜 써? 그 정도를 해? 힘을 줄일 수가 없는데? 왜 쓰는 거예요? 맨날 내가 얘를 국기 계량대로 들어줘. 국기를 저기다 달고 싶은데. 그지? 도르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봉을 타고 올라가서 달아야 되잖아. 그지? 근데 뭐 하기만 하면 되니까. 도르래 하나만 달면 내가 줄만 당기는 걸로 올릴 수 있잖아요. 뭔 말이냐? 힘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얘를 여기서 이렇게 올리고 싶은데 키가 작아서 안 되겠어요. 그럼 도르래를 쓰면 뭐 할 수 있는 거야? 올릴 수 있는 거잖아. 비록 힘의 이득은 없어도 뭐 하느라고 힘의 방향을 바꾸느라고 쓰는데 이걸 돌림힘에다 얘기해보면 힘의 이득이 왜 없는지를 얘가 알 수 있는 거야. 힘의 이득이 없어. 그치? 팔 길이가 똑같아서. 근데 이거 말고 도르래가 하나가 더 나오는데 움직 도르래라고 있어요. 움직 도르래는 도르래가 이렇게 있는데 고정이 어디로 되어 있냐면 이쪽에 실로 고정이 되어 있어요. 실로. 그리고 물체는 여기다가 매달았어요. 그리고 나는 어떻게 잡아당기고 있어? 여기서 이렇게 잡아당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회전축이 어디냐? 여기가 회전축이에요. 천장에 고정된 데가 회전축이에요. 자, 그러면 무게대 얘가 반지름이 A라고 해볼게요. 반지름이 A인 애야. 자, 무게가 만드는 돌림힘은 어떻게 생겨? 여기가 축이야, 축. 축. 물체 팔 길이 얼마? A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무게가 만드는 돌림힘이 WA란 말이야. 근데 F가 만드는 돌림힘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힘, 축, 팔 길이 얼마? 그렇지, 2A야, 2A.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되죠. 우리가 뭐라고 배워요? 움직 도르래는 힘을 절반만 쓰면 된다고 배운단 말이야. 그 이유가 이것 때문인 거죠. 선생님, 도르래는 어떻게 된 건가요? 도르래 무게 무시한 거죠, 지금. 그죠? 도르래 실은 무게가 있잖아, 실제로는. 그것까지 생각해야 되는데 그걸 고려하더라도 힘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득일 거야. 적어도 힘의 크기만큼은. 그래서 왜 그 고정 도르래랑 막 움직 도르래랑 다 같이 막 복합적으로 연결하고 복합 도르래 만들잖아. 그지? 그러면 힘의 방향을 바꾸고 힘의 크기를 줄여서 물체를 들어 올릴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다양한 도구들이 있고요. 이 도구들은 다 돌림힘의 이제 관계를 이용을 해서 만든 거고, 이게 우리 일상의 예시로는 뭐가 있는 거야? 불러봐. 뭐 있어? 지뢰의 원리에는 뭐가 있을까? 우리 집에 있는 거. 병따개, 가위 지뢰잖아요. 그죠? 가위. 그 다음에 장도리? 장도리가 뭔지 알아? 장도리와 망치의 차이가 뭐야? 장도리와 망치의 차이가 뭡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 자, 망치는요, 손잡이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대가리에 뭐가 붙었잖아요. 그죠? 망치는 양쪽이 다 평평해요. 그래서 때려 박는 거에만 집중한 게 망치예요. 장도리는 한쪽은 평평한데 한쪽은 뭐 이렇게 삐죽삐죽한 애가 있어. 그래서 평평한 부분은 못을 박는 데 쓰는 거고요. 삐죽삐죽한 데는 못을 빼는 데 쓰는 거예요. 그게 장도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장도리의 못 빼는 부분이 지뢰의 원리야. 망치 박는 데 말고. 못 빼는 부분이 지뢰의 원리예요. 그래서 가위, 핀셋, 뭐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고, 축바퀴와 관련된 예시로는 뭐가 있냐? 자전거 기어, 자동차 핸들, 그죠? 자동차 핸들. 그리고 또 뭐 있어? 아무튼 뭐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드라이버? 뭐 이런 거? 그래서 그런 예시들을 좀 알고 계시면 여기다가 잘 연결을 해서 얘기해 주실 수 있으면 돼요. 됐나? 6분만 쉬었다 하겠습니다.